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려의 문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3회 기출 문제네요.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개경 흥왕사터에서 출토된 대각국사의 묘지명 탁본입니다. 여러분 게임 끝났죠? 대각국사 누구? 의천. 따라서 이 문제는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하였다. 이건 진울에 대한 설명이고 2번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이건 원효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건 자장에 대한 설명이고 4번 백년사 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요새에 대한 설명이네요. 5번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이게 의천에 대한 옳은 설명.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각국사 의천 관련된 핵심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선 왕자 출신이다. 따라서 고려의 국왕이었던 문종의 내지 아들로 태어났고 숙종의 친동생이었다. 그는 화엄종 계통의 교종 승려였는데 죽고 나서 시호를 대각으로 부여받았다. 그래서 흔히들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부른다. 또 그는 송나라에 유학한 후 귀국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고 흥왕사 주지, 국정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그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였고 그의 핵심 사상은 교관겸수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교관겸수란 교와 지관, 즉 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는 또 송, 요, 일본 등의 불교 서적 수천 권을 수집해서 우선은 교장도감을 설치한 후 심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목록집을 작성하였다. 그리고는 이걸 바탕으로 교장, 즉 경율론 3장, 이걸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대장경의 주석서인 교장을 간행하였다. 이걸 흔히들 속장경이라고 부르는데 교장이 엄밀히 말하면 옳은 표현이다. 그리고 그는 친형인 숙종에게 주전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고 이를 통해서 화폐 주조도 건의하였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4회 기출 문제네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가가 불교계 개혁운동을 전개한 순천 송광사입니다. 그는 수행 방법으로 도노점수를 주장하였습니다. 아하, 도노점수 나왔네요. 그러면 가는 누구? 그렇죠. 보조국사. 진울? 따라서 이 문제는 진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 고승전을 집필하였다. 이건 각훈에 대한 설명이고 2번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이건 의상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권수정의 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해쌍수를 강조하였다. 3번이 진울에 대한 옳은 설명 되겠네요. 3번 정답. 4번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건 방금 전에 본 의천에 대한 설명이고 5번 보현시범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이건 균여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보조국사 진울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그는 주로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선종승려인데 불교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정회결사라는 그렇죠 결사체를 조직했고 이걸 우리가 흔히들 수선사 결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불교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권수정의 결사문을 지었다. 그러면 어떤 개혁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승려들이 이 정권, 권력과 결탁하지 말고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래서 독경, 선수행, 노동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자. 그 다음엔
진울은 선종계통의 승리라고 했죠. 그래서 선종을 베이스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시도하였고 그의 핵심 사상을 보자면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해쌍수라는 것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련해야 된다. 도노점수라는 건 도노 단번에 깨닫고 점수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 되겠고 그는 이 무신직권기 그 중에서도 최충원 직권기 때 활약한 승려인데 최충원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기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 진울이 주창한 불교 개혁 단체 수선사 결사 이게 절 이름도 되는데 중심지가 당시 이름은 송광산 길상사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순천 조계산 송광사 이 송광사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시호를 불일보조라고 받아서 우리가 불일보조국사라고도 부르고 우리 좀 줄여서 보조국사 진울로 부른다. 그한테는 유명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해심 따라서 그의 제자니까 이 해심이 수선사 제2세 사주가 되었고 해심의 핵심 사상 유불일치설 그 다음에 심성의 도야를 강조했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훗날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는 평가도 받는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0페이지 질문제네요.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실에는 땡땡시대 불상의 사진을 전시합니다. 땡땡시대에는 대형 철불이 유행하였으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처럼 거대한 불상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하,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시대의 대표 불상이네요. 따라서 땡땡시대는 고려시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래 보기 중에서 고려시대의 불상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이거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고려시대 불상 맞고요. 2번 아이구야 땡큐네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석굴암 본존불 2번이 정답이네. 이건 통일신라실로 가야지. 고려시대는 아니니까 2번 정답. 3번은 뭐죠?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 이것도 고려시대 대표적인 불상이고 4번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이거 역시 고려시대 대표적인 불상 5번 사실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요. 하남, 조산동, 마해약사열의 좌상 어찌됐건 우리 2번은 통일신라시대 대표 불상이니 2번 정답을 찾을 수는 있겠죠. 5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려의 불상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표적인 불상 5개를 정리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그렇죠. 문제에 나온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흔히 은진미륵이라고 하죠.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불상이고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옛날 이름이 광주 충국리 철불인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철불, 대형 철불입니다. 키가 2m가 넘어요. 근 3m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파주 용밀이 마예이불 입상 천연 절벽에다가 부처님의 몸을 새기고 그렇죠. 부처님의 머리는 조각으로 따로 만들어서 얹어놓은 불상이고 비슷한 거 있죠. 안동,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 이것도 천연 절벽에 부처님의 몸을 새기고 머리는 따로 조각해서 얹어놨다. 마지막으로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불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불상 최고의 조형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한번 좀 눈여겨봐두시고 한번 이 사진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3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불교문화유산인데 이 탑은 개성이 있었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 원의 영향을 받은 다각다층의 대리석 석탑이야.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지. 아하, 이 탑은 뭐? 경천사지 10층 석탑 찾아볼까요? 3번에 있네요. 3번에 있는 이 탑이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 3번 정답.
1번은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요. 안동 신세동 법흥사지 7층 전탑입니다. 벽돌탑. 2번은 모르시는 분 없겠죠.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 4번은 현존 최고의 석탑인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5번은 그렇죠.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더불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고려의 탑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텐데 고려의 탑 쉽습니다. 딱 두 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우선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이건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고려시대 다각 다층탑의 대표로서 현재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월정사에 소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특이하게도 화강암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제작되었고 조선시대 세조 때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원래는 그렇죠. 개성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개성 인근 경천사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본으로 일제강점기 때 반출됐다가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돌아와서 경복궁 경내에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고려의 문화 그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